어제 뭐 정치권 반응도 좀 있었죠. 정치권에서 굉장히 여야가 뭐 막론하고 다 굉장한 뭐 비난을 좀 내놨습니다. 북한 정권은 구제불능이다. 여야 일제히 맹 비난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애도 기간 아니냐, 뭐 이런 거에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용납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죠. 자, 그럼요. 여야에서 나온 어떤 비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에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규탄하는 그런 심정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그 도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 명령과 공습 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군사 도발입니다. 만평 하나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뭐가 이제 떨어져서 크게 뭐가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이잖아요. NLL 넘어온 북한 미사일. 그리고 앞쪽에 이게 폭발하면서 뭔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묻었어요. 국가 애도 기간. 여기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고요, 묘사를. 근데 제목은 애도는커녕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거에 더 좀 약간 강한 반응을 보인 거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기에. 자, 김효출 시장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도 기간이건 말건 이거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중간 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겨냥한 겁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마치 이제 거울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상대방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거울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상 거울 속에 있는 나는 허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판단을 좀 잘못할 때가 많은데요. 마치 북한이 나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애도 기간이니까 절대로 북한은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동료 학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애도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은 도발을 안 할 것이다. 그 끝난과 동시에 아마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뭐 11월 8일이니까 그 한 2, 3일 사이에 북한은 아마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비단 저 생각만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라고 봐요.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 어제 새벽에 이제 낸 담화가 더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한미 연합 훈련보다 더 먼저 언급하고 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며칠 전에 북한이 발표한 국가 전략 보고서, 국가 국방 전략서, 그리고 NPR이라고 하는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라고 하는 그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만일에 북한이 미국을 향하든 동맹국을 향하든 우방국을 향하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북한 정권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어제 박정천이가 제일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또다시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요 기간 동안에 훨씬 더 큰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도 지금 쏘아 올렸죠. 뭐 중거리로 일단 추정이 되는 거. 그리고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오후, 내일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의 도발도 이어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야 우리도 대응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자칫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 우리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문제는 이제 북한의 행동이라고 봐야죠. 북한이 왜 이렇게 막무가내 짓을 할까요? 그 핵심은요,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핵 그늘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너희들이 그것이 남한이든 미국이든 이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대응을 하더라도 예. 우리가 남한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직접적인 피해 그것이 이제 뭐 인명 피해든 재산 피해든 어떤 예.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은 이상 절대로 한국과 미국은 자신들한테 때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 만일 어제 북한이 우리한테 때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상선이나 또는 어선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 우리 한국도 했을 거예요. 어. 그런데 북한은 그거 알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은 절대로 북한 영토나 영해나 영공에 대해서 때리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것을 지난 70년 동안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발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나 핵무기 보유국이야. 너 까불지 말아라.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요, 지금.